자, 우리가 이제 이직 모델의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이제는 그런 음, 스냅샷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함수를 일단 임포트를 해야 돼요. 임포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이 동영상 아웃풋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직 커맨드가 필요한데,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없이도 작동을 하면 그냥 쓰시면 되고, 만약에 했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고, 정지된 화면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요 툴이 없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이것도 이제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 코드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파트만 보시면 그냥 앞서 했던 화면의 그 스핀 컨피그레이션을 출력하는 그 코드랑 똑같죠. 그렇죠? 자, 이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각각의 스냅샷을 이 업데이트가 지정한 대로 그림을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 출력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뒤에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업데이트의 매 프레임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그것만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게 이제 이 함수로 지정이 됩니다.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 보실까요? 자, 1초 동안 몬테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 아까 이제 여기 스냅샷을 여기 그리는 부분이 여기 있죠. 이 스냅샷을 해서 이제 그 생긴 그림판을 내 I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IM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고 이 IM에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그 스핀 컨피그레이션의 그 데이터를 바꿔치기 해라.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1초 동안 스핀 컨피그레이션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제 이런 모델.spin이라고 하는 스핀 컨피그레이션의 업데이트가 됐겠죠. 이 업데이트된 이 스핀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를 이 그림판에 필요한 그 데이터로 바꿔치기 해라.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꿔치기한 그림판을 되돌려준다. 애니메이션 코드로. 자, 여러분 뭐 여기 이 처음 보신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테지만 일단은 그냥 요게 아주 기본적인 틀이니까 이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음, 몬테칼로 그 코드를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프레임하고 인터벌은 뭐냐?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실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지만 매 순간순간 스냅샷을 생성을 해서 그 스냅샷을 이제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야. 바꿔치기. 이게 이제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256 바이 256에서 아이징 스핀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동영상이고요. 점점 이제 큰 플러스 도메인, 그다음 큰 마이너스 도메인들이 점점 형성이 되고 이것들이 서로 계속 합쳐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보이고 있네요. 나머지 옵션들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MP4 포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애니메이션 집 형식으로 다양한 그 동영상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데 그때 프레임 몇 개를 사용을 해서 저장할 것인가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는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벌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프레임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프레임이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되는데 몇 초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100이니까
프레임 하나당 이제 0.1초가 걸린다는 얘기네요. 한번 1000으로 바꿔볼까요? 1000이면 이제 프레임 하나하나 사이 시간 간격이 1초가 된다는 뜻이겠죠? 한번 해보면 조금 이제 느려졌죠. 좀 느려지긴 했고 이게 실제로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서 보면 그 효과가 이제 명확히 드러나요. 이 동영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영상 형식을 저장하고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동영상의 이름을 지정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화면으로 보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는 학생은 뭐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MP4나 이런 형식으로 저장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옵션도 이제 재밌는 옵션인데 이거는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리프레시를 할 때 리프레시하는 이제 모드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지금 현재 이제 온도가 조금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에요. 이제 이걸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0.9, 그러니까 온도가 10% 높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스핀 업 도메인과 스핀 다운 도메인들이 그냥 골고루 섞여 있죠. 골고루 섞여 있어서 전체적인 마그네티제이션을 재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이미 잘 예측하고 있는 바이고, 온도를 더 높여볼까요? 온도를 더 높이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 도메인과 하얀 도메인이 마구 섞여져 있는데, 좀 전과 비교해보면 이제 각각의 도메인, 검정 도메인과 그다음 하얀 도메인의 평균적인 크기가 좀 더 줄어드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온도를 거꾸로 낮춰보면, 예를 들어서 크리티컬 템퍼러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니셜 컨디션에서는 플러스 핀과 마이너스 핀을 좀 랜덤하게 섞어놔서 흰색과 검정색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얀색 도메인이 점점 커지고 마찬가지로 검정색 도메인도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하얀색 도메인이 있는데 도메인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예, 조금 큰 거, 그다음에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의 도메인이 존재하고 검정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작은 검정색 도메인에서부터 조금 더 큰 도메인, 더 큰 도메인까지 아주 큰 사이즈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네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통계학 물리에서는 통계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프랙탈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분포가 되고 온도를 이제 낮춰볼까요? 더 낮춰서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한 10% 정도 낮아졌다. 자, 이 케이스에서는 자, 점점 역시 이제 도메인들이 점점 커지네요. 하얀색 도메인들이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검정색 도메인도 점점 커지고 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네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검정 도메인과 하얀 도메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검정 도메인이 이제 잡아먹혔어요. 여기선 또 이것도 아마 이제 잡아먹힐 것이고요. 좀 계속 경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속에선 작은 하얀 도메인들이 계속 생성됐다가 소멸되고 이 속에서는 검정 작은 도메인들이 생겼다가 이제 소멸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흰 도메인과 검정 도메인들이 서로 이제 성장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하얀 도메인이 이제 이긴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면 한참 지나면 이것에 이제 하얀 도메인으로 가득 찰 것이고 물론 그 안에서 이런 작은 이제 검정색 도메인들이 생성됐다, 사라졌다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이게 이제 평형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메트리 브레이킹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플러스 도메인, 마이너스 도메인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다가 결국은 그 중에 하나인 플러스 도메인이 자발적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대칭성이 붕괴가 돼서 이제 마침내 자성을 띠는 이제 그런 거시적인 상태로 접근하는 과정이 이제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요 아주 간단한 코드니까 요 코드를 한번 잘 완성을 하셔서 전체 화면이 보이도록 조금 글씨 크기를 줄이면 이제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가 요 아이징 모델 물론 요게 이제 핵심 코드가 되겠지만 이 코드는 우리가 이미 다 작성을 해놨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그냥 요 애니메이션으로 해달라라는 요 한 줄하고 그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의 실제적인 내용 프레임 하나를 어떻게 구성해서 바꿔치기를 하는가 이것을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동력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그 동력학 룰에 따라서 타임 이볼루션을 해주고 그 타임 이볼루션의 결과물만 우리가 잘 이 파이썬 애니메이션 파트에 전달을 해주면 복잡한 그런 물리 시스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